I don't know who designed that, but it's too much. Why do you need that right after the runway?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이 끝에 있는 둔덕이 어느 공항에서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높이에 있는 둔덕이. 저 둔덕이 없었다면 이 항공기는 계속 밀고 나가서 그 벽까지 치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죠. 항공기는 지금보다 좀 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컬라이저라고 안테나를 거기에다가 설치해놨더라고요. 수평 방향의 안내를 돕는 그 안테나인데요. 보통은 이런 것이 다 평지에 있습니다. 국내 오는 공항에도 사실 이런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설치해놨을까 하는 것도 저는 좀 생각이 좀. 저 벽만 없었더라면 비행기가 저 여객기가 부딪혀서 폭발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참사는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체 저기에 왜 있었던 거예요? 일단 저 구조물 위에는 로컬라이저라는 건요. 항공기가 이제 활주로 중앙에 정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테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중앙선과는 수직으로 있어야 하고요. 저 이제 빨간색으로 된 표시 저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수직으로 있어야 하고 활주로 지면과는 수평으로 자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의 로컬라이저가 있는 게 활주로의 남쪽 방향인데요. 이 활주로 남쪽이 북쪽보다 해발 고도가 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둔덕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둔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m가량이 되고요. 또 로컬라이저도 2m 높이잖아요. 아니 그럼 잠깐만요. 세상에 네. 당시 그런 무한공항의 활주로는 미세하지만 내리막길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됩니다. 현재 세상에. 그래서 총 높이가 이제 4m가 됐기 때문에 또 그게 좀 문제였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이 둔덕만 없었더라면 이게 정상이에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항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왜 저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저렇게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고강도의 구조물이 있는 거는 어쨌든 위험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벽이 있는 공항이 무한국제공항만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내 이 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여수공항과 청주공항에도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하지만 이게 가장 빈번하게 이제 항공기가 다니고 있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보면요, 이 로컬라이즈의 위치를 보면요, 이런 둔덕이 없습니다. 이 로컬라이즈가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그냥 지면에 살짝 올라와만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이 인천국제공항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활주로를 이탈을 해서 항공기가 가더라도 이 로컬라이즈를 살짝 바꾸고 하면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지적받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로컬라이즈가 설치된 위치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이 로컬라이즈가 활주로에서 300m 이상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안공항 같은 경우 251m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사실 거리가 짧은 짧은 건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 나간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의 이런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결국 화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물론 정밀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015년, 2016년에도 정황만 보면 다소 비슷할 수 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다는 점, 따라서 이 둔덕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어떤 보입니다. 사고였을까요? 2015년 4월에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국내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활주로를 이탈해서 로컬라이저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항공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굉장히 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당시에 히로시마 공항에서의 사고에서는 안테나 모양의 장치가 바닥에서 솟아있고 항공기가 저것을 파손하면서 뚫고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을 살펴봤더니 탑승객 81명 중에 경상자만 27명 나왔고 사망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요, 이 항공기의 착륙 속도는 200km로 굉장히 빨랐고 충돌 후에 항공기가 파손해서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즉 상황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로컬라이저의 상황이 이런 피해를 좀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고요. 네. 2016년에는 네. UPS 소속 화물기가 인천공항에서
랜딩 기형 파손으로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네. 역시 로컬라이저와 충돌한 적이 있는데 네. 기체 충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로컬라이저 그리고 둔덕 문제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로컬라이저의 어떤 세부적인 이제 규정 있냐? 근데 이게 사실 항행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이제 맞게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종단 안전 구역을 벗어나서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그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지라고 혀를 내둘렀는데 지금 국토부는 그거 규격에 어긋난 거 아니다, 규정을 어긋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오늘부터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쟁점이 된 둔덕형의 로컬라이저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 이른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은 공항 장비, 설치물의 종류는 항공기와 충돌 시 최소한의 손상만 입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지원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로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네.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 나아가 이 규정에 어긋났는가 등이 전반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참사 국면에서 어처구니 없고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오전에 법무부 한 직원이 수상한 메일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우리의 소행이다라면서 31일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한국 도심의 곳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메일을 썼다는 뭐라고요? 겁니다. 그리고 발신인은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은 일본의 실제 한 변호사 이름이긴 합니다. 그냥 그래요? 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도 이 이름으로 협박 메일이 온 적이 있습니다. 하하. 지난해 8월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청과 대법원, 검찰, 경찰, 언론사에 폭파하겠다라든지 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다든지 이런 협박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기도 했고요. 어린이날 전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공시설에 테러하겠다. 이런 메일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동일범의 소행일 것 같다라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기존 사건들과 병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전현 평론가님, 장난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사 기간에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의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 공개돼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뭔데요? 오늘 비행기 터진 거 봤지? 라고 하면서 보통은 아유 너는 괜찮아? 무슨 일 없어? 라고 물어야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 비행기 추락하면 아빠, 엄마보다 나한테 먼저 알바 구하세요 문자를 해. 결근이 안 생기게. 세상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어머, 겁니다. 세상에. 이 사안을 듣고 많은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아,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소리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논란이 커지자 해당 프랜차이즈의 업체 본사 그리고 해당 점주가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지자체들이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참사 당일 서울 여의도의 한강위 유람선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서울시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업체 측에 행사 취소 요청을 했지만 이 업체 측은 행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이 업체에 6개월 동안 유람선 운항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할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관련 사과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계가 조금 어려웠는데 말아야 될 행동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참으로 이런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저희 애경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계 당국의 조사와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피해자 가족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